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이번 금요일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금요일을 맞을 수가 있겠네요. 워낙 급변동이 심하고 공포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6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무역 갈등에 대한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1.25% 최근에 흐름상 보면 비교적 강하게 올랐습니다. 미증시 올랐고요. 다우가 1%, 나스닥이 1.7%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역시 좀 더 강했습니다. 애플의 실적도 발표됐고요.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미국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예, 게다가 NDF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환율 종가가 1,138원이었는데요. NDF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124원까지 떨어져서 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워낙 강세라. 지금 보니까 1,129원. 어쨌든 사실은 원화가 지금 강세를 좀 가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게 문제였는데요. 오늘 NDF 환율 상황도 우호적이고, 예, 어제 외국인들도 꽤 많이 샀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오늘도 좀 기대해 보면서 출발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케돈, 예. 일부 금요일인데요. 어떻게 장을 풀어나가야 될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마켓 시그널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위기가 물론 다 간 건 아니고, 네, 세상이 그렇게 봄날이 온 건 아니지만, 워낙 어려웠던 구간에서 좀 풀려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러게요. 전화 통화 한번 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어떤 걸 좀 해주실 겁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의 6개월 만에 네, 통화? 6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예. 한동안 우려 높았던 시장에서는 다루지 못했었던 내용인데 이제 무역회담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레이트 딜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마당이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우지수가 3거래일 동안에 한 900피 오른 것 같아요. 예. 네, 한 900피 정도 올라섰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에 애플이 빠지고 있고 어제 미증시 급등에 비해서 시간의 주가가 약합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줄창 빠지는 시장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빠질 때 우리가 언더퍼폼으로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돌아 나올 때 탄성도 훨씬 기대치가 높은 시장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NDF 얘기하셨으니까 네. NDF 얘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갑자기 NDF가 14원 가까이 급락, 이건 그냥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분명히 무언가 이슈가 있습니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로화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가 유로존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어제 우리 장중에 나온 얘기는 이제 영국의 금융권들 많잖아요. 예, 영국의 금융권들이 금융기관들이죠. 그래서 유로존의 시장 접근권을 그대로 좀 유지하게 해달라.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였는데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들은 어제 우리 장 막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로가 강세를 띠겠죠. 유로가 강세를 띠고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가겠죠. 예. 또 있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이것도 어제 중국 우리 장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갑자기 위안화가 강세로 장중에 쏠렸거든요. 이제 많은 시각들이 이 얘기를 했죠. 인민은행의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달러당 7위안 가깝다가 지금 아직도 위안화 가치가 높기는 합니다만 이 위안화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갑자기 6.94 이렇게 6.93 이렇게 붙여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민은행 개입이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어제 시진핑 주석의 정치구 이해에서의 그 부양책 언급 이런 부분들, 경기 부양 시사 발언 이런 부분들도 위안화의 약세 둔화, 강세를 상당 부분 또 읽어낸 요인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달러의 강세 둔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고 일어나서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지금 96.3 얼마 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7 봤었던 달러 인덱스인데 상당히 좀 강세폭을 둔화시켰고 원화는 그거에 더해서 상대 강도를 추가로 회복을 하면서 13원대 급락. 그러면 원화 강세가 큰 폭으로 나온 거죠. 그럼 원화 강세가 1% 나왔다는 얘기, 1% 이상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의 기대감을 또 높이는 요인입니다. 필반 지수가 4%대 상승을 보인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시간에 애플 빠져요. 시간에 마이너스예요. 이쪽에 오늘 포커스 맞추면 오늘 노릴 수 있는 쪽들 다 놓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의 주가에 신경 쓰지 말고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안 더럽게 재미없는 시장 얘기만 네. 하니까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종목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할 것도 더 많고 시장 얘기는 맨날 그나물에 그 밥 같은 시장을 보면서 맨날 얘기할 것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로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이제 말미에 끝내고 나가면서 요즘 저점에서 이 올려주는 업종 항공주가 눈에 보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빠진 시점이 종목 교체에서는 이 최고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항공주 얘기를 더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항공주를 한 꼭지를 잡아서 준비를 한번 해와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항공주는 딱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유가 그리고 환율. 그럼 우리 하나씩 좀 볼까요? 간밤 WTI가 2.5% 추가로 빠지면서 이제 64달러도 안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80달러 우짜우짜 네. 11월 5일에 이란 제재가 본격 부활되면 그때부터 공급이 크래시가 벌어져서 유가가 급등을 할 거다 그 얘기들을 했었는데 상당히 우려했는데 또 예. 빠지니까 빨리 빠지네요. 그렇죠. 일단 유가 빠진 그림 확인하고 있으니까 일단 변수 중에 하나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 우리가 위기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도 꼴랑 원달러가 1,100원에서 1,140원 가는 구간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간밤 NDF가 지금 13원대 빠졌어요. 그럼 오늘 이 원화 강세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 한 대 얼마쯤 할까요? 그거 그 항공기 한 대 아무리 못해도 한 6, 7천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찍었나요? 한 6, 7천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거 현찰로 주고 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리스예요. 외화 부채입니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부채 사이즈가 더 커져요. 원화가 강세로 가면 부채 사이즈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원화 강세가 항공주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간밤 사이에 크게 빠진 환율 그리고 요즘 불안해요 어째요 얘기를 해도 원달러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서 두 가지 변수 모두 긍정적입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짚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주가 좋을 거예요. 라는 부분인데요.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우려감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엄청 잘 나오는 실적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또 좀 더 보면요. 유가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우려입니다. 유가에 대한 우려가 너무 높았어요. 온갖 커머디티 가격이 다 빠지는데 유가만 올랐어요. 그럼 이건 수요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다. 공급 때문에 오르는 거였죠. 그래서 이란 제재가 본격 부활되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란의 산유량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눈을 조금 돌려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제 유가 왜 빠졌대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넘버원 산유국이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사우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 사우디도 지금 쿼터 바깥에서 생산하고 요즘에 증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란 이 생산량 줄어드는 거를 바깥에서 카바를 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사실 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란 이 본격 제재에 대한 우려감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주가다. 과거에도 보면 유가 하락기 때 대한항공이 세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근 유가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주가를 좀 짓눌렀었던 상황인데 유가가 이제 머리를 꽤 숙이기 시작하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반대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죠. 수요가 떨어진다.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던 부분이 야, 대한민국 소득 수준 높아지면 해외여행 많이 갈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니까 7월서부터 이 YOY 값으로 국내 내국인 출국자 수가 성장률 둔화를 보이다가 9월에는 마이너스를 찍더라. 이게 큰일 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보지 못한 레벨을 네. 한번 찍어본 거죠.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 안 좋지 않느냐. 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리죠. 뭔 일이 있었어요? 뭐 일본에 뭐 지진 나고 뭐 태풍 막 밀어와가지고 막 공항 폐쇄되고 뭐 난리였거든요. 오사카 이런 데 많이 네, 가셨는데 공항 폐쇄됐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영향이 미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 계획을 잡았던 분들이 이제 이 뭐 취소를 하고 뭐 그러면서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LCC 기준으로는 일본 노선 집중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타격이 여기가 클 겁니다. 이 국적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 노선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이 우려감들도 상당 부분 상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거 계속 가는 현상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가가 안 되니까 가진 이유를 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저렇게 가속화되면 교역량 떨어질 거 아니냐. 교역량 떨어지면 항공 이 물류 수요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전년 대비로 해서 최근 떨어진 게 뭐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근데 운임이 안 떨어졌어요. 중요한 건 운임이 안 떨어졌고 어제 발표된 대한민국 이 10월 수출 데이터 한번 보면 최근에 우리가 무역 전쟁 때문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는데 역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월서부터인가요? 지금 6개월 연속 콤보로 월 수출액을 500억 달러 이상씩 찍어내고 있고 뭐 전년 YOY 값으로 봤을 땐 22.7%. 이거 작년 10월 데이터하고 비교하면은 추석 연휴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그래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조선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량으로 계산을 해도 플러스 값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그 우려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소위 핑계에 좀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조양호 회장님이 지금 횡령배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배구조 그쪽 뭐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조양호 회장님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가능성보다는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뭐 상당 부분 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또 대표적으로 주가 많이 빠진 게 대한항공입니다. 뭐 진에어가 면허가 취소가 되네 마네 얘기까지 다 반영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뭐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 낮은 레벨에서 최근 3거래일 동안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일단 주가가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 우리 소위 말해서 23일 시장서부터 시장이 수직 기울기로 급락세를 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물론 대한항공도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만 다른 종목들 빠지는 각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바운드에서 강한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주도하는지 한번 보니까 빠지는 구간에서도 기관들이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운드 국면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총 거래량이 80만 주가 안 되는데 기관 매수가 35만 주입니다. 그러면 어제 돌아간 매매의 절반 정도는
기관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갖가지 이유로 저평가 구간 들어가 있는 거고 수급은 돌아 나오기 시작했고 일시적인 마이너스 요인들 뭐 계속 가는 거 아니니까 걷어낼 수 있는 시점을 생각하면 뭐 대한항공, 뭐 항공업 쪽 내에서 타픽 대한항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력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그걸 이제 좀 메우러 가는 과정이다. 예, 그게 뭐 상승의 추세로일지 반등의 제한일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반도체 얘기를 좀 하셨었고요. 네. 어젠가요. 오늘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항공주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이주열 청재 코멘트가 나오는 건 뭔가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예. 충분히 확대됐었는데요. 예, 상황들이 뭐 아마 무슨 전공회의 아침에 혹은 뭐 이런 회의라든지 어디 또 금융기관 오찬이 있는 모양이죠. 아침 모임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는 소위 뭐 주가 더 떨어지면 컨틴전시 프로그램 가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상황이고요. 잠깐 나와서 전해드렸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에 좀 갭 메우기를 좀 1차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항공주 얘기를 하셨고 어제 보면 소위 이제 분노의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좀 몇 개 뛰었어요. 예, 그죠? 예. 막 8%, 10%씩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 네. 네. 좀 이따가 마지막 장에 네. 보여드릴 차트인데 수급으로 밀어낸 하락이라는 거예요. 참 양쪽 모두 밀어내는 쪽도 최선을 다했고 끌어올리려는 쪽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빡 부딪혔는데요. 어제 매수가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종목 얘기한 어제 뭐 화장품도 그랬고 뭐 분노의 반등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예. 굉장히 10월달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뭐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워낙 높았던 종목인데 10월달에 많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소위 분노의 반등을 만들어낸 종목. 오늘은 삼성전기도 코멘트를 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뭐 제일 첫 번째 밑바탕이죠. 돈 잘 벌어야 돼요. 기업이 돈 잘 버는 것만큼 이쁜 짓이 없죠. 지금 3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600억이 넘었는데요. 3,600억 정도였는데 사실 이 3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계산이 좀 뭐 높게 잡아서 이 갖고 있었던 가이던스예요. 이 높게 잡은 가이던스도 10% 네. 이상 상회를 한 겁니다. 4천억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 4천억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까? 라는 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지나간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이 숫자에 근접해 본 적도 없어요. 2분기 때 2천억 나왔을 때도 와우 서프라이즈라 그랬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1,000억 원 깔딱깔딱 거렸던 이 이익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더블인 거니까 이거 뭐 완전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분기 이익은 2분기 서프라이즈라고 불렀었던 이익의 또 더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물론 이게 이 더블 추세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죠. 내년에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보면은 1.6조 정도 나오니까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4천억씩은 깔고 갑니다라는 가이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었던 이 실적과 지금 분명히 달라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봐야죠. 뭐가 그렇게 좋아졌길래 실적이 저렇게 뛰어오르냐, 뭐가 저렇게 좋길래 계속해서 저렇게 이 내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느냐. 분명히 18년도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이번에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더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 실적까지 가이드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뭐냐? 그거 보겠습니다. MLCC입니다. MLCC가 뭔지는 몰라도 좋은 건 다 알아요. 왜냐면 네. 뉴스에 다 나왔으니까. 적층 세라믹 컨덴서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 제품엔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어느 정도 이게 세그멘트별로 나눠져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스마트폰에 이 MLCC 많아요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뜨겁게 떠오르는 게 자동차 전장화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PC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 잘 나가는 거 말고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커질 거 그걸 잡아보면 되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게 자동차 부분이 눈에 확 보이네요. 이걸로 정리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비중 빠지는 거고 PC도 빠지는 거고 나머지 기타 부분들도 다 빠지는데 한쪽에서 세게 올라오는 게 자동차용 MLCC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스토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초강세 시세를 유지했었던 것처럼 다른 시세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러프하게 분류하면 전기차 관련주에 삼성전기 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과거에 MLCC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무라타, TDK 이런 데들이었는데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전기가 치고 나온 상황이고 또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핸드폰 카메라가 요즘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듀얼 넘어, 트리플 넘어, 지금 계속 카메라 고도화 나오고 있는 상황이 단가 계속 올라가죠. 그 사업부도 삼성전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급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10월 들어서 진짜 못 죽여서 안달이 났더라. 근데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보니까 공매도가 수직으로 튀어 올라왔더라. 그런데 어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삼성전기의 총 거래량이 410만 주였습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 매수가 130만 주예요. 그러면은 어제 외국인들도 분노의 상승에 이제 항복해서 숏 냈었던 부분들 커버 쳤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어제 밀어낸 폭에 비해서 채워진 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숏으로 이익 내고 채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해피하게 채운 거고 삼성전기도 낙폭과대에서 강하게 돌아나기 시작했고 수급의 주도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기관들 수급이 눈에 확 들어오실 테니까 그래서 펀더멘탈 좋은데 수급으로 밀렸던 대표적 종목 어제 꼽을 수 있었던 삼성전기까지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네, 다만 투자가 매일매일 어려운 거는 좋은 실적, 엄청난 실적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날 주가 밀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그랬는데 또 갑자기 이제 또 확 땡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수급 요인. 시장 안 될 때는 그러게요. 양호해요, 뭐해요를 그러게요.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한번 확 휩쓸고 난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선별하기 보는 거죠. 마련이니까 네. 그런데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피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또 다음 주는 내다보면서 전략을 또 세워야겠습니다. 한마디 전략 정리해 주십시오. 어제 상승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진짜 못 해먹겠다 시장에서 이제는 진짜 해볼만하다라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니까 내 종목, 시장 종목 할 거 없이 다 빠졌을 때 이때가 그나마 나요. 이제 좋은 종목들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내 종목은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으면 그때는 교체도 못합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서 돌아서는 첫 국면이 포트폴리오 재조정하기에는 참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앞으로 이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일 걸로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나올 테니까요. 종목 교체 시점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방 경직 높였다라는 부분들을 연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우려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포트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도 사실은 초반부터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한 주간 장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